그렇다면 사람은 한 10명 정도가 출산했을 때 그 중에 불량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 중에 만행입니다. 100년이 뒤쳐져 있어요. 주입식, 암기식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TV의 심야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생리를 좀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제 전문 분야인 뉴질랜드 관리형 조기 유학에 관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올려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넘어와서 공부하는 것을 제가 관리하고 지도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참 무수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뉴질랜드 문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뉴질랜드의 아이들 유학을 보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신 후에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꾸며가려고 해요. 자, 과거에는 어학연수 개념으로 1, 2년 정도의 단기 유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현지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현지에서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정말 유학의 개념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가장 큰 변화가 어머님들이 주로 상담을 해오셨었는데 이제는 아버님들께서 많은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아버님들이 물론 뭐 지금은 어머님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아버님들 눈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 속에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떠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거죠. 자, 우선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하신다면 어떤 체계의 교육 문화에서 어떤 체계의 교육 문화로 이동해 가는 것인지 좀 정확히 알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비판 속에서도 그 제도를 과감히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주입식, 암기식,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러한 형태의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발전해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IT 강국이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또 조선업의 강국입니다. 지금 GDP가 우리나라가 전세계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치러내면서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문맹률이 40%였다고 합니다. 뭐 혹자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90%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본인들이 일본어에 관련된 조사치를 가지고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지독한 배고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나라를 빨리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또 다른 말로 엘리트 양성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학생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행복한 사회적 공헌을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우리나라 사회에는 크게 이바지를 했지만 대다수의 개인들에게는 큰 기회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많은 아이들을 단순히 이 교육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혹은 몇 등의 사람으로 이미지를 씌워버렸죠. 낙인을 찍어버렸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으니
자, 이제는 우리의 교육도 선진화의 길로 가보자 라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지 우리나라 교육도 점차 선진화된 교육으로 변모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나라 교육은 바뀔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뒤처져 있는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의 역사가 다른 선진형 교육들과 비교했을 때 100년이 뒤처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에 근대적 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나라 근대적 교육은 1895년 갑오개혁 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10년도에 일제 침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35년간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근대적인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인들은 공부를 하다가도 군사적 노동에 많이 참여했어야 했고, 조선인들에게는 그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만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50%, 60%를 졸업자들이 50%, 60%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광복을 이루고 나서는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일제 치하에 35년을 지내는 사건이 한국 전쟁으로 넘어가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교육을 100년이나 후퇴시키는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 중에 만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대단한 민족인 것이죠. 영국이나 미국 등 그러한 선진국들은 전 국민을 향한 근대적 공교육을 19세기 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도나 되어서 미국인들에게 시멘트를 빌려다가 학교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제서야 교육의 틀을 다시 재정립하고 교육을 시작한 것이죠. 도쿄대학은 187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은 해방 다음 해인 1946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미국, 영국의 많은 유명 대학들은 18세기 초나 훨씬 이전에 설립이 되어 지금까지 명성을 떨쳐오고 있는 것이죠. 선진형 교육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나가서 그들의 교육을 배우는 것만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교육은 어떤 정보, 원리, 혹은 축적된 경험치나 그러한 경험치로 개발된 기술들을 피해 학습자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습자의 어떤 성향, 어떤 성품, 배움의 속도, 어떤 능력치,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는 우리 피해 학습자들의 워크스테이션이 되어야 하고, 선생님들은 그 개개인들의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적성과 정말 미래에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진로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교육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교육은 어떤 경쟁이나 입시 위주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 찾기 교육입니다. 자신의 바른 목표 설정을 위한 교육입니다. 자녀분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면 그것은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맞지 않은 학생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교 1등은 전 과목을 다 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교 꼴등은 전 과목을 다 못합니다. 그건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모든 학문에 다 흥미가 없을까요? 뉴질랜드 아이들은 다 전 과목을 다 못해도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이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떤 기계는 한 10개 정도를 생산하면 한두 개 불량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한 10명 정도가 출산했을 때 그 중에 불량률이 몇 %가 될까요? 제 답은 불량률은 제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각자의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관심사와 흥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구 선진 교육, 혹은 뉴질랜드 교육이 이런 점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발전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조기 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혹은 부정적인 사례들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많이 공부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 분별력이 생기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분별력이 생기십니다. 바른 환경을 혹은 바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리자를 만나신다면 그 후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조기 유학 관련된 이 컨텐츠는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면 앞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좀 딱딱한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라올 컨텐츠들은 좀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참TV의 참이아빠 조기 유학 이야기 그 첫 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